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피부로 되돌아가는 특급 솔루션 대공개. 두 사람이 굉장히 닮았어요. 네. 사실은 쌍둥이에요. 쌍둥이에요? 나이가 일란성 쌍둥이고 나이가 동일한데 네. 왼쪽이 확연하게 주름도 깊고 피부도 좀 처져 있고 굉장히 사진만으로 봐도 좀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면 이렇게 노화가 훨씬 빨리 오게 됩니다. 기미와 잡티를 부르는 피부 노화. 무너진 피부 장벽이 문제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피부 장벽 튼튼하게 세우는 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화장품으로도 가능하다면서요? 화장품 흡수력, 바르는 순서가 좌우한다. 순서.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근데 이제 순서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조금 묽은 거, 가벼운 제제들이 보통 수분 함량이 제일 많아요. 이런 수분 보충을 먼저 해주고 그게 근데 수분 크림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가벼워요. 촉촉해. 예. 그 다음에 조금 찐득한 크림 있죠. 우리 보통 영양 크림이라고 하는 거를 그 다음에 발라줘서 요 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아까 보충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름기 많은 거를 먼저 바르고 나면 그 뒤에는 로션이나 수분감 많은 거를 발랐을 때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제일 물기 많은 거를 먼저, 그러니까 스킨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수분 크림 먼저, 그 다음에 찐득한 걸 바르고 아까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덧바르는 식으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크림을 바를 때는 중요한 거는 자극이 좀 있어요. 비타민 A 제제들을. 그래서 주름을 제거하는 거는 이렇게 완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안 그래도 나이 들어서 피부 장벽이 좀 깨져 있는 상태에서 너무 듬뿍 바르게 되면 각질도 일어나고 따갑고 눈 주위가 좀 붉어지는 느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우리 아이크림이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비타민 A 제제 아주 소량만 이렇게 해서 아주 소량만을 예를 쥐똥만큼 하면 들면 되겠네요. 조금 이렇게 찍어서 바르고 처음 샀을 때는 아주 조금 발라보니까 괜찮다.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또 바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맞아요. 막 7, 8가지씩 이렇게 바르는 경향이 있는데 장벽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많이 바르면 안으로 다 쭉 흡수가 돼요. 근데 그렇게 흡수가 되면 오히려 우리 접촉 피부염 같은 게 훨씬 잘 생겨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고 예민할 때는 오히려 화장품 다이어트라 그래서 보습제도 최소한으로 자극이 적은 성분이 굉장히 적은 걸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스킨은 화장솜으로 발라야 수분 충전 효과 업 된다. 기본적으로 스킨 자체는 사실 기초 제품이라기보다는 클렌징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뿌리듯이 바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장솜을 좀 준비를 하셔서요. 아끼시면 안 돼요. 충분히. 이렇게 해서 가볍게 닦아내 주시게 되면요. 불필요한 각질층이 같이 제거가 되면서 수분을 충전을 해주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수분을 충전시킬 수가 있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세안도 빡빡 뽀득뽀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닦아내는 것도 이걸로 모든 얼굴에 있는 피부들을 다 긁어내겠다는 생각으로 팍 문지르시는 분들 계세요. 붉어지면 안 되거든요. 가볍게만 닦아내 주시면 좋고 제일 마지막에 특히나 건조한 볼 같은 부위에 가볍게 이렇게 얹어놔 주세요. 붙이는 걸로. 네, 그렇게 되면 수분감도 더 길게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길게 붙이시지는 마시고 한 1, 2분 정도 가볍게 붙여놔 주시면 또 하나의 팁이 되겠죠.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고가의 뭐뭐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한방 화장품이요? 사실은요, 이 한방 화장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화장품 100g당 딱 1mg만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돈과 기대치를 생각한다면 좀 직접 만들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한방 화장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름은 쑥스킨이고요. 간단합니다. 처음에 쑥 물을 낼 때 이제 쑥에다가 소주를 좀 쑥이 잠길 정도로 부으신 다음에 물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20분 정도 약불에 끓여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면은 이렇게 예쁜 녹색 물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물기를, 그러니까 소금기 살짝 한 10분 정도 물에 담궈서 뺀 다시마를 넣어주시면 돼요.
보이시면 보세요. 끈적끈적하잖아요. 끈적끈적하네. 이런 알긴산 성분이 또 우리 피부 장벽의 보습을 지켜주는데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꿀 꿀을 넣어요? 네, 한 스푼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먹어도 이게 되겠는데. 화장품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식는 동안의 시간 한 30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돼요. 오래 놔둘 필요 없어요. 이런 여과지를 준비하셔서 2번 정도 걸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큰 찌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자극이 될 수 있는 작은 것들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맑은 액만 이렇게 담아서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냉장실에서 3, 4일 정도 보관하시면서 이렇게 화장솜으로 잘 발라주시거나 팩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좋은 점이 이 쑥에는 살균 작용, 항염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나 홍조를 예방하는 데도 참 좋고요. 그리고 쑥의 성질 자체는 덥습니다. 좀 따뜻한 성질이 있는데 거기에 다시마의 시원한 성분이 같이 만나면 아주 피부에 부담되지 않고 좋은 궁합이 되거든요. 보습력도 더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 피부 장벽 지키실 수 있는 간단한 쑥 스킨이 완성됩니다. 이 주름 좀 예방할 수 있는 혈자리 뭐 그런 거 좋은 거 없습니까? 효과적으로 지압을 하면 좋은 경혈점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관료혈입니다. 관료혈은 눈꼬리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수평에서는 광대뼈와 만나는 여기 광대뼈 라인에 각에 있는 곳입니다. 이 관료혈을 눌러보시면은 약간 오목한 자리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꾹 눌러서 뼈에 닿는 느낌이 날 때까지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얼굴 전체의 기혈순환을 도와주니까 부종도 빠지고 탄력도 지켜주고 또 혈색을 좋게 가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 혈자리는요. 거기서 내려오셔서 입꼬리 끝으로 손가락을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지창혈이라고 하는데 팔자주름이 끝나는 곳이라고 하면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중지나 약지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팔자주름 예방에도 좋지만 특히 비위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일수록 입가 주변의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입가 주변에 특별히 잔주름이 자글자글 많다 또는 처지고 입술이 잘 부르튼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창혈을 꾸준히 지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세 분이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약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먼저 김혜성 교수님, 피부 수분 충전하는 무언가를 준비해 주셨는데 샐러리입니다. 네. 오이 샐러리. 이렇게 햇빛에 타고 나면 아니면 얼굴 화끈거릴 때 오이팩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오이는 수분 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로 피부에 이렇게 팩으로 하면은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등산할 때도 우리 목마를 때 오이를 대신 먹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분 함량이 많은 데다가 비타민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미백, 보습, 그다음에 진정작용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식품이기도 하고 또 바로 도포를 할 수 있는 거기도 한데 동양에 오이가 있다면 서양에는 또 샐러리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많이 먹는데 샐러리도 오이만큼이나 수분 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2가지 식품 다 피부에 수분을 굉장히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네, 저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세워주는 탄력을 채우는 비타민 C와 C와 이 뭐예요? 명태 껍질이다. 자, 보시면은 이게 명태 껍질인데요.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피부 장벽 튼튼하게 채우고 싶으시다면 명태 껍질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명태 껍질뿐만이 아니라 홍어나 연어 같은 종류에도 콜라겐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콜라겐에 꼭 필요한 짝꿍이 있는데 레몬입니다. 자, 레몬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한데요. 여러분 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잇몸에 피가 나는 괴혈병이라고 아시죠? 그게 바로 비타민 C 부족으로 잇몸의 콜라겐층이 무너져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태 껍질로 콜라겐은 채웠는데 비타민 C는 부족하다면 피부 장벽 세우는 탄력을 세우기에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도 반드시 탄력 생각하실 때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반짝반짝 광채 나는 민낯 만드는 비법 알아볼까요? 시금치를 데치면 비타민 C가 물에 녹아 나오는데요. 기미 관리와 미백에 효과 만점.
맑고 깨끗한 피부 만들어봐요. 자, 마지막으로 민혜영 선생님이 여성 호르몬 충전하는 식재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바로 석류군요. 성수예요. 예. 우리 미녀의 과일이라고도 하죠. 신체 내로 들어왔을 때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성분 중에 엘라그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식물이 보통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내기 위해 만들어내는 파이토케미컬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자외선이 콜라겐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또 자외선으로부터 염증이 생기는 것도 차단해주고 석류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아무래도 콜라겐의 활성을 돕고 또 보습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또 피부 주름이나 탄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엘라스틴. 이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35% 감소를 시켰고 콜라겐 분해 효소 같은 경우는 98%나 그 활성도를 감소시켰어요. 이런 성분들이 풍부한 석류를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폐경기에 있는 피부를 좀 더 건강하게 가꾸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정말 실제로 갱년기 여성분들은 이 10명 중에 7명이 안면홍조로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안면홍조뿐만이 아니라 식은땀 나죠, 상열감 생기죠,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감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요, 국내 한 대학의 임상시험센터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40세에서 60세 여성이고 1년 동안 무월경을 겪으신 분들 석류 농축액을 이제 섭취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8주간 들여봤더니 안면 홍조뿐만이 아니라 상열감, 식은땀, 불면증, 그리고 신경질 나는 거, 또 질 건조감, 또 관절통, 근육통도 많으신데 이런 증상들이 한 11가지 정도가 개선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네. 갱년기 노화 예방을 돕는 석류의 비밀 첫 번째는요.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여주는군요. 진짜? 석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석류를 먹었을 때 몸 안에서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을 해주니까 심혈관 질환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서 석류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 엘레그산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안토시아닌이나 라이코펜 같은 많은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은 몸속에 있는 혈액순환을 더 개선을 시키고요. 그리고 혈관벽 있잖아요. 혈관 내벽에서 안에 있는 내벽의 손상을 막기 때문에 혈전이 거기로 쌓이는 것 자체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용들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뜨려서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건 물론이고요. 동맥경화도 막을 수 있고 심내혈관 질환과 같은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탈리아에 있는 한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한 결과 고지혈증,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쥐에게 석류 주스를 먹였더니 동맥에 쌓여있는 지방이 30%나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실한 뼈를 석류가 또 튼튼하게 해준다고요? 실제로 갱년기 50대 여성이라면 3명 중에 1명은 골다공증 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폐경이 시작되면 5년 내에 우리 몸속의 콜라겐의 30%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콜라겐이 피부 장벽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뼈대를 세우는 데도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석류 속에 있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으로 이제 보충을 해주시면 골밀도, 골 강도가 증가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8주간의 임상 시험을 해봤더니 특히 이 골다공증에 의한 어떤 신경통이라든지 관절통 부분에서 4주 이후에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출렁이는 뱃살을 날려준다. 이거 진짜 진짜? 매력적이다. 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거든요. 네. 영국에 있는 한 대학에 있는 연구팀에서 대상자들,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석류 추출물을 복용을 하게 했는데요.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공복감을 느끼거나 내지는 이후에 식욕을 느끼는 게 각각 12%, 21% 더 감소를 했고요. 반면에 식사 후 만족감은 1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류에 들어있는 풍부한 폴리페놀이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줬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임상 실험에서는 비만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역시 석류 추출액을 30일 동안 비만인 분들에게 복용을 하게 한 결과 체중은 38% 감소했고요. 특히나 복부 지방량은 무려 58%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중년 여성분들 거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다이어트. 다이어트 자체도 도움이 되고 더 좋은 건 특히나 위험할 수 있는 내장 지방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거죠. 혹시 석류 먹을 때 주의사항 있을까요?
석류 같은 경우는 과일제로 드실 때는 하루에 뭐 한두 개 정도만 드시면 적당하고요. 또 즙으로 내서 먹을 때는 워낙 고농축이기 때문에 70ml 정도만 드시면 적당합니다. 석류 안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호르몬에 좀 민감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임산부, 수유부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복용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